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이 더운 서울 거리에 비가 내렸습니다. 가을이 돌아옵니다. 이제 추석이 한 달쯤 남았는데 이번 가을에는 우리가 진짜 민주주의의 알찬 수확을 거두기 위해서 지난 8월 15일에도 정광훈 목사님 등 여러분들이 광화문 근처를 맴돌면서 우리 국민의 애국심을 꾸준히 북돋고 계십니다. 세상에 명색 자유민주주의 국가라고 하는 나라 중에서 전 세계 한 100여 개 됩니다. 그 나라의 가장 중심적인 광장에 코로나를 핑계를 대가지고 중요한 국가적 휴일에, 공휴일에 한 사람도 돌아가지 못하도록 펜스를 싹 쳐버리는 것이 아마 우리나라 역사에 나올 뿐만 아니라 기네스북에도 나올 겁니다. 세상에 이럴 수가 없어요. 물론 거기에 사람이 바글바글 하면 겁나겠죠. 그러나 그런 식으로 해서 막아가지고 용수순 치는 국민의 불만을 어떻게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현재에 여러분이 아시리라고 믿습니다만은 코로나에 대한 제가 통계를 몇 차례 적어왔습니다. 오늘 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서 누적된 확진자가 23만 4,739명입니다. 그 중에서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분이 2,202명입니다. 이번 8월에 들어와서는 8월 1일에는 85,291명이 검사를 받았고 그 중에 1,442명이 확진이 됐습니다. 그래서 소위 이 전염도가 1.90%입니다. 제가 이 1.90%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작년 8.15 때 광장을 메꾸었던 많은 국민들이 핸드폰 들고 있다는 이유 때문에 전부 정부에서 핸드폰을 조사해가지고 강제로 조사했어요. 한 3만여 명 했죠. 그 중에서 나온 사람이 확진자가 0.81%입니다. 1% 이하입니다. 평균 이하예요. 그런데도 엊그제 YTN이 그러더라고. YTN. 모든 신문 방송에서는 작년 8.15 때문에 어느 무슨 사랑교회 사람들이 해가지고 코로나를 확산시키고 이런단 말이야. 이건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이거 다 고소 대상입니다. 고발 대상입니다. 8월 8일 날은 10만 4,379명을 검사해가지고 1,729명. 이것도 1.90%. 8월 15일 날 무슨 일이 날까 해서 조사를 해봤는데 11만 9,526명을 검사했어요. 많이 했어요. 왜? 숫자를 많이 올리려고. 그런데 1,817명이 확진됐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해서 1,800명이 올라와서 이거 봐라. 니들 여기서 데모하고 집회하면 이거 2,000, 3,000을 올라간다는 엄포를 주기 위해서 만든 작전입니다. 16일 날은 85,913명을 검사해서 1,556명. 이것도 1.81%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코로나의 문제는 그 시초가 문재인이가 코로나 초기에 중국으로부터 8만여 명을 입국시키게 된 것이 우리나라의 코로나가 번창하게 된 기본적인 이유입니다. 출발점이 거기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책임을 느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한 번도 그거 잘못했다고 인정한 적이 없습니다. 그 후에 꾸준히 업앤다운스가 있었습니다만은 대한민국의 참 헌신적인 의료인들, 특히 간호사들, 그냥 물집이 터질 정도로 고생을 하면서도 간호사가 됐다는 게 무슨 재앙인지 그렇게 고생을 하면서 삽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코로나가 올라가지고 환자가 많이 나왔다는 것만 걱정하지 그것을 잡으려고 뒤에서 사력을 벌이는 사투를 하는 의료진, 특히 가난한 그리고 적은 소득을 받는 간호사들의
그 불타는 노력, 이것을 우리는 꼭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하고 비슷한 얘기 중에서 헝가리를 예를 들자면, 헝가리는 인구가 963만입니다. 서울하고 비슷합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오늘 그러니까 19일 현재 제가 조사해 봤더니 633명이 발생해서 그중에서 사망이 52명입니다. 하루에 52명이니까 굉장하죠. 그래서 헝가리는 누적으로 79만 9,588명이 확진됐고 그중에 사망이 29,329명입니다. 굉장합니다. 제가 이 통계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정통한 정보에 의하면 문재인 정권이 헝가리처럼 이 코로나 사태를 처리하려고 한다 하는 계획이 있다는 거죠. 헝가리는 어떻게 했냐면 작년에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일체의 복잡한 사회활동 이런 것을 꽉꽉 막았어요. 그래서 비상사태를 2번이나 연장했어요. 이번에 또 연장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가지고 유추를 해보자면 과연 내년 3월 19일 날 우리가 정식으로 대통령 선거를 할 수가 있을런지 이것이 걱정이 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때마다 가끔 언급합니다마는 제가 개인적으로 자랑스럽게 보고한 것 중에 하나는 지난번 4.15 총선에 이것이 전반적으로 조작된 선거라는 것을 제가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부정선거에 대한 문제는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드루킹과 같은 사람, 김동원이 같은 사람 많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배우로 조정하는 제2, 제3, 제4의 김경수도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에 꾸준히 감시를 하고 꾸준히 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면서도 그나마 궁극적으로 우리가 자신을 가지는 것은 우리의 압도적인 국민의 의사가 정권 교체에 대해서 압도적으로 표출이 된다면 걔들도 가슴이 떨릴 것이다 하고 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치 단결해서 자유민주 우파가 단결을 해야 되는데 요새 국민의힘이 하는 것을 보면 너무도 한심스럽기 짝이 없어요. 오늘 아침에 나온 보도에 의하면 더불어민주당 지지도가 32% 그리고 국민의힘 지지도가 31% 비슷비슷하죠. 두 개를 보태면 63%입니다. 나머지 36%가 남아있는데 그중에 24%가 우리는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 그러니까 36에서 24를 빼면 12%는 정의당이 있거나 무슨 국민의 당이 있거나 무슨 뭐 허아무개 국가혁명당이 있거나 있고 나머지 24명, 24% 이것이 광화문 세력이 중심이 되는 세력이라고 저는 해석합니다. 지금까지 꾸준히 항상 20 내지 23, 4%가 항상 비었습니다. 나는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 그래서 아직도 국민의힘에서 유나무개가 선두주자를 한다고 할지라도 지금 그 사람에게 마음껏 100%를 지지하지 않는 보수 우파 국민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적어도 20% 이상이 있다는 것을 이 표가 증명합니다. 제가 사실은 어제 저녁에 오늘을 하려고 연설을 준비하다가 갑자기 제 옆에 있는 자문들이나 우리 스태프들이 아니 급한 얘기를 여기서 유튜브에서 하시지 왜 내일 하시려고 연기를 하십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냥 해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할 말이 별로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가 더불어민주당 무슨 뭐 이상한 맛 칼럼니스트 가지고 싸움하는 그런 시시껄렁한 얘기는 그냥 그만두기로 하고 국민의힘에서 벌어지는 것을 가지고 저 사람이 저래 가지고 권력을 잡을까? 의심스러워요.
그리고 사람들이 정치적 냉소주의에 빠져요. 니들이 무슨 놈이 정권을 잡는다고 그러냐. 그리고 지금 가까이 오는 8월 25일 날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통과되리라고 생각하는 신문 자유 제한법 개정안 있죠. 신문보복 개정안. 이것을 가지고 사력을 다해서 국민의힘이 막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 어떻게 막느냐는 방법까지 제시했어요. 2002년 열린우리당이 만들어가지고 그때 36명인가 38명 아주 적었어요. 그들이 노무현 탄핵을 막기 위해서 국회의장석 근처에서 그 쇼하고 난리치는 거 여러분 보시면 다 나옵니다. 임채정이, 유시민이, 정동영이 별사람 나요. 정동영이 구두 천장에 구두까지 던지고 훅 날아간 거 구두장이 그 정동영이 구두입니다. 그 난리를 치면서 막았어요. 그러나 그들도 그걸 막기 어렵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 했는데 어리석은 국민, 불쌍한 국민은 넘어가요. 거기를 넘어가. 이거 너무 안 됐다니. 그래서 그 다음에 열린우리당이 제1당으로 됩니다. 저는 열린우리당의 흉내를 내라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힘 의원들이 힘을 보여주어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권을 담당할 수 있기 위해서는 이 정도의 악법, 천하의 악법을 막을 수 있다는 걸 보여주지 않고는 어떻게 대한민국 정권을 만든다고 감히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국민의힘은 정신 차리시고 이준석 군은 싸움하고 그런 거 하지 말고 유감스럽게 현역이 아니니까 2층에 방청석에 올라가서 그 선배들이 하는 거 좀 보세요. 싸움하는 거. 그리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나 무슨 뭐 최재형이나 좀 2층 방청석에 앉아서 그거 좀 보세요. 보면서 당신들이 얼마 전까지 고관대적으로 봉사했던 정권이 이 모양 이꼴을 한다는 걸 봐란 말이야. 보고 돌아와서 내가 거기 앉아서 이렇게 봉사했던 게 정말 국민에게 죄송합니다. 이렇게 국민의 마음에 접근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안 하고 그냥 적당히 어물어물하니까 윤석열이 자꾸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태를 대단히 심각하게 봅니다. 여러분이 생각한 것처럼 적당한 캠페인하고 뭐 어디 동작동 묘지 가고 뭐 누구 만나고 그래가고 표를 따고 웃기고 자빠져서 안 돼요. 그래가지고 절대 안 됩니다. 비상한 각오를 가지 않고는 이 정권을 넘기기 어렵습니다. 엊그제 브래드 리포트라고 있어요. 중동 그런 문제에 대해서 아주 밝은 유튜브인데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은 아까 헝가리 같은 것을 예를 들어서 이 정권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 국가 비상사태를 기획하고 있다 하는 음모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음모에도 대비하는 자세로 이 역사를 봐야지 그냥 가만히 앉으면 어물어물하면 대통령 자리가 올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다시 한번 마무리하면서 강조합니다. 이 사태는 대한민국 현대사에 어쩌면 가장 심각하고 가장 결정적인 순간입니다. 여러분이 훗날 그 시대에 나는 어디서 무엇을 했다 하는 것을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도록 떳떳한 자세로 행동에 참여해서 반드시 이 사악한 정권, 이 부도덕한 정권, 여당이 야당하고 별짓 다 하는 사람들이 국회를 아직 난장판 시장 잡동사니로 만드는 이런 정권을 반드시 넘기기 위해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는 그런 대국민운동이 벌어지기를 여러분과 함께 공동으로 기대하면서 더 힘내고 용기 있게 싸웁시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